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스트롤로지 리딩을 올릴 때 플루로 얘기를 많이 하고, 물론 다른 행성도 많이 올리지만 플루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플루로는 조디액을 한 번 도는데 248년이 걸려요. 그 12사인이 있는데 정확하게 나누기 12해서 똑같이 머물지는 않아요. 어떤 행성에선 어떤 자리에서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빨리 지나간다 그래도 12년이에요. 12년부터 보통 31년,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31년, 어떤 자리에서는 12년 이렇게 머물러 있는 별이 플루로예요. 무슨 어떤 분이 플루로는 행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문학적으로는, 그러니까 astronomically, in an astronomical sense, they don't call it a planet. 그렇지만 그래도 dwarf planet이에요.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소행성으로 불려요. 그래도 그렇지만 astrologically 볼 때는 그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1971년 이후에 플루로가 어떤 자리에 있었고 어떤 해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역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길어져요.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왜냐면 또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니까 10월 5일 날 1971년 플루로가 그때 천칭 자리, 리브라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1972년 4월 17일 날 레트로그레이드 해가지고 처녀 자리로 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역행이 돼버려요. 자리는 움직이는데 행성이 가다가 멈추니까 자리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자리로 도로 들어갔어요. 7월 30날 플루로가 다시 천칭 자리로 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11월 5일 1983년 전갈 자리로 들어갔어요. 1983년에. 그리고 1984년에 5월 달에 다시 레트로그레이드 해서 천칭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8월 28일 84년에 전갈 자리로 다시 또 이제 자리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서 쭉 머물러요. 오랫동안 1984년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힘든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때 플루로 전갈자리는 플루로가 자기 집이에요. 사실은 플루로는 전갈자리를 관장하는 행성이에요. 전갈자리나 플루로나 그 뜻은 birth and rebirth예요.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이 플루로는 항상 뭔가 대단히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가 또 다시 그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생기지만, 플루로가 어떤 면으로는 저지먼 데이도 돼요. 저지먼. 그래서 심판의 날로 말하기도 해요. 스콜피오에 들어가는 건 자기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거예요. 스콜피오. 그래서 저도 스콜피오지만 스콜피오들이 그냥 앉아서 네 이러는 사람은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댐비기 좋아하고 스콜피오들 보면 불평불만도 좀 많이 하고 뭔가 이 관습적인 것에 도전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스콜피오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래요. 스콜피오 특징이 그래요. 그리고 1995년도 거기에서 이제 1984년도니까 11년이죠. 11년을 있다가 다시 4월 21일 날 1995년도에 천칭 자리로 또 천천히, 하도 얘가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천칭 자리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1995년도에 4월 달에 다시, 아니지, 1995년도에 죄송합니다.
84년 8월 28일 날 전갈자리로 들어가서 1월 17일 날 95년도에 사수자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1년 머문 거예요. 11년. 그리고 4월달 1995년도 4월달에 다시 사수자리로 스콜피오로 다시 역행을 또 해요. 그리고 11월달에 다시 사수자리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러다가 굉장히 오래 머물렀어요. 이 자리에서. 그죠? 1995년도니까. 2008년도에 드디어 염소자리로 들어가요. 염소자리는 굉장히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캐프리콘이라는 것은 염소자리 자체가 타임, 시간, 그리고 트래디션, 그러니까 이 관습적이고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responsible, 책임감을 지는 책임감. 그래서 이 캐프리콘 자리를 가진 염소자리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보수적인 사람이 많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책임감이 강하고 그 대신에 좀 잘난 척을 많이 해요. 잘난 척을 많이 하는 반면에 좀 남들을 좀 깔보는 것도 약간 있어요. condescending. 약간 영어 표현을 빌자면 약간 condescending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condescending 한다는 것은 남을 좀 이렇게 밑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좀 밝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사인은 막 명랑하고 까불고 촐랑거리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게 염소자리예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 염소자리들이. 그래서 플루로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행성이에요.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크죠. 한번 들어오면은 그 뜻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자리예요. birth and rebirth, 그리고 death, 죽음과 새로 태어남,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게 플루로인데, 플루로가 들어갔던 게 염소자리 들어간 게 2008년도에 들어갔어요. 2008년도에 들어가서 2024년도 11월달 2024년도까지 죄송합니다. 1월달 2024년도까지 거기에 머물러요. 플루로가 캐프리콘에. 2008년도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다 드러나고, 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잘못 살아온, 지구를 잘못 대하고 환경을 우리가 버리고 함부로 막 쓰고 버리고 이런 그런 대가들을 치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런 때예요. 사실은. 그런데다가 플루로만 들어온 게 아니고 명왕성, 천왕성, 유레너스가 2019년 3월 달에서부터 들어와서 2026년도 4월 달에까지 지구에 머무르게 돼요. 지구가 아니라 캐프리콘에. 그래서 이런 현상은 같이 이렇게 뜻이 굉장히 그 행성들이 우리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하나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도 우리가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런 행성들이 거기다가 화성까지, 마스까지, 거기다 주피터까지. 내년에는 주피터가 파이시스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가. 저는 생각할 때 1856년도였을 거예요. 유럽에 홍수가, 특히 유럽에 많이 아시아에서는 기록이 잘 돼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대홍수가 많이 났던 게 바로 주피터가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주피터가 파이시스에 내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제가 대홍수가 난다라고 미리 약간 짐작을 한 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염소자리로 명왕성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6월달 그때 잠깐
사수 자리로 레트로그레이드 역행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2008년 11월 달에 다시 염소자 자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플루토가 2008년부터 2023년도까지 3월 22일까지 머무르죠. 22일까지 머무르다가 그때 물병 자리로 역행을 잠깐 해요. 그러는데 다시 6월 달에 염소 자리로 또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갔죠 벌써. 그때 주피터가 파이스에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그리고 1월 21일 2024년도가 되어야 이제 물병 자리로 드디어 플루토가 염소 자리를 완전히 떠나게 돼요. 그때는 완전히 떠나는데, 완전히 떠났다가 잠깐 또 역행을 얘가 또 해요. 완전히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9월 2일 날서부터 11월 18일까지 잠깐 염소 자리로 또 들어가요. 그때도 힘든 일이 또 생기겠죠. 염소 자리는 물병 자리라고 편안한 자리는 사실은 아니지만, 물병 자리는 뭔가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해방이 되려고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염소 자리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그냥 책임을 지워주고 막 힘들고 이런 일은 조금 덜 나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3월 9일 날 2043년도에 파이시스로 들어가요. 파이시스는 정신을 담당하는 자리예요. Thinking, Mind, 그리고 Spirituality, 그리고 Hospital, Medicine, 이게 다 파이시스에 속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는 거는 또 역행을 조금 또 해요. 9월 달에. 그러다가 1월 19일 2044년도에서야 완전히 물고기 자리로 정착을 해요. 완전히. 이제 역행을 할 일이 없죠. 왜냐면 완전히 많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냥 자리, 에리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때는 뭐 너무 긴 미래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을 제가 그 8월달 에스트롤로지를 점성학을 제가 조금 읽어드렸을 때, 8월 오늘이 16일이죠. 유레이너스가 역행을 또 시작을 해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는 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 올림픽이 끝났는데 땅이 흔들릴 정도의 폭우가 나가사키인가? 원자폭탄 떨어진 데 어디죠? 나가사키인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규슈인가 하여간 두 군데를 지나가면서 폭우가 5일 안에 1000mm, 이거는 폭우가 말도 못하게 났어요. 그리고 IT에 지진이 났어요. 제가 요번에 풀문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피터가 파이시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거기다가 주피터까지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16일인데 22일 날 풀문이 되는데 7일 전, 7일 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다 했는데 벌써 시작이 됐어요. IT에 지진이 나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레바논에서는 유조차가 폭발을 했고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인가요? 그게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뭐 660대가 뭐 폭발을 했는지 사고가 났는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홍범도 장군님이 돌아오셨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의 관상을 딱 봤어요. 그런데 웃음이 딱 났어요. 그분을 딱 보는데 눈물도 났지만
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생각이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들어오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요. 머슴이셨었대요. 머슴. 자기가 핍박을 받고, 마음이 좀 그래요. 제가 핍박을 받고 힘든 시간을 준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당신 나라를 버리고 그 차가운 땅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키가 정말 2m 정도였었대요. 그런데 저는 그 관상을 자세히 봤어요. 너무 깨끗해요. 들어오는 게. 그분한테 드리는 감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땅을 찾을 수 있었을까? 벌러지 같은 인간들이 달라붙어서 미국의 핵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다, 이딴 소리들을 해대고 있어요. 개소리 멍멍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동영상에 싫어요 하는 인간들은 다 친일파 후손들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니면 어떤 종교에 속한 일본 군가를 찬양으로 불러대는, 찬송가로 불러대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겠죠. 그런데 그분은 아마도 굉장히 단순한 분이었을 거예요. 단순하고 한 번 한다면 하고, 추진력도 물론 강했지만 그냥 깨끗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이 강직하고, 또 지저분한 이런 게임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거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고 100년 만에 귀환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항상 이 100년에 돌아오는 그런,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셨다가 100년 만에 이제 돌아오신 거예요. 조국으로. 평양 출신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마 그거를 방송하지 않은 방송국은 조선밖에 없을 거예요. 채널 A하고. 채널 A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은 할 리가 없죠. 친일파들이. 독립군이 돌아온다 그러는데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자들은. 다 쫓아낸 거예요. 독립군들을. 다 쫓아내고 다 패망하게 하고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서 다 죽여버리고 이랬어요. 이승만 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원이었어요. 여러분 남로당원이 뭔지 아세요? 빨갱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빨갱이.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빨갱이. 그 남로당원의 탈을 벗으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친일 장교에 그걸 벗으려고. 그래서 더 빨갱이 프레임을 심하게 씌웠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을 다 빨갱이로 해서 이승만이가 그렇게 몰아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희생하고 했는데 돌아온 땅에서는 미군 군정에 붙어서, 일본에 붙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흡혈귀들이 다시 힘을 잡고 권력을 잡는 걸 보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추대하면은 자기들의 추행이, 악행이 드러나잖아요. 과거 행적이. 그러니까 그냥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이 장군님의, 홍범도 장군님 돌아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당시 일가는 친일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왜 한국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일본에 가면 참 반겨줄 텐데. 그죠? 일본을 위해 충성을 하고. 저는 교회에서 찬송가를, 일본 군가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참, 그 사람들 뿌리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월 22일 날 풀문이 되는데 이제 거기다가 제가 주피러가, 목성이 바로 옆에 컨정션이 돼요. 그래서 justice, 뭔가 법적인
그런 그런 쪽으로 해결이 되는 뭔가가 좀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은 그 죄가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뭐 꼭 법정에 안 가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들의 마음을 보세요. 친일파를 척결하려는 그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한 그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역시도 이런 행성들의 영향이 우리에게 다시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1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갔던 1919년도에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가서 그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셨던 유관순 열사님, 또 홍정도 홍범도 장군님, 또는 이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안중근 열사님, 의사님 이런 분들이 다시 추대되고 우리가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이러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청소를 해야 되고 death and rebirth라고 제가 그랬죠. 어떤 것이 하나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다른 새로운 게 태어나고 이 보면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길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조선의 역사만 봐도 500여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긴 역사가 우리가 뒤로 돌아서 볼 때는 그냥 일장춘몽처럼 한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어떤 그 사건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그걸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겪지를 않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우리가 역사를 말하고 역사를 논하고 역사를 자꾸 들춰내겠어요. 온고이지신이라고 과거를 알고 옛 것을 알아야 새로운 것을 우리가 또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일본이 과거 청산을 못했고 우리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친일 청산을 하게 되는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왜? 저스티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이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인류를 사랑하고 또 더 높이 생각해서 지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지구를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때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티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또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2022년 아니 죄송합니다. 8월 16일 15일 그러니까 22일 일주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이티에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 리딩을 했을 때 운세 리딩을 했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일본 리딩이 정말 안 좋게 나왔는데 14,000명이 확진됐대. 14,000명. 더 생겨요 앞으로. 이거는 약과예요. 제가 일본 리딩을 할 때 병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쫙 퍼뜨리고 또 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가서 그 병을 또 퍼뜨린다 그랬어요. IOC는 제가 생각할 때 WHO와 같이 없어져야 되는 조직이에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하지 않는. 우한 바이러스를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한 바이러스로 이름을 그냥 써놨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서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말을 바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파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을 막았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다는 건 개소리예요. 또 왜? 나라 전체를 막았던 뉴질랜드, 대만 이런 나라들도 지금 다 퍼지고 있어요. 그때는 안 퍼졌죠. 그렇지만 지금 미친 듯이 퍼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 세계를 딱 락다운하고 아무도 꼼짝 마 얼음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만약에 3년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3년을 그렇게 했으면 병이 그 나라 안에서만 뱅뱅 돌다가 면역이 돼서 근데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또 물건에 실려서라도 사람을 막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는 그 사람들을 막는다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국인을 막아서 될 일이 아니고 온 세계 사람을 다 막았어야 돼요. 왜? 중국인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그리고 이틀리에 가가지고 이를리에서 그 이를리가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프랑스도 피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관광국들일수록 피해가 더 많았죠. 인간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다 옮았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다른 나라, 막았던 나라도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퍼지고 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도 3년을 막아야 돼요. 3년. 그러면 경제는 다 파괴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요. 3년 내지 5년은 꽉 막아놓으면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명칭은 우한 바이러스로 내버려뒀어야 되는 거예요. 스페니쉬 플루처럼. 우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런데 WHO가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 그 인간도 없어져야 돼요. 그 저기 IOC도 없어지고 WHO도 없어지고 다 그냥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는 지겨워요. 지겨워. 돈을 주고 사서 뭘 조작을 하고 협잡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세요. 얼마나 빨리빨리 죄가가 드러나나. 이거는 조금 저거 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정치계들도 보세요. 숨어있던 사람들은 그냥 국으로 엎어져 있었으면 과거가 조용히 묻혔겠죠. 최재형 씨도 보세요. 그 일본의 부역한 조상의 과거가 다 드러났어요. 그 애국가 코스프레 하면서 가족들이 물론 독립군 가족이 그렇게 했다면은 아 저 집은 정말 대단하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겠죠 사람들이. 근데 애국가 부르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뭐 며느리들이 무슨 서명을 하고 좀 과하다 싶은데 보세요 벌써 사람들이 뒤를 파잖아요. 그래? 네 조상들이 뭐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냥 국으로 엎어져서 대통령 한다고 껄떡대지 않았으면 그냥 저 사람은 법의 심판을 피해갔겠죠. 어쩌면은. 그런데 대통령 한다고 껄떡대고 설치고 다니다가 법에 지금 심판을 받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탈세하고 지난 스태츄 오브 리미테이션스라는 거는 그 법이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이 사람 과거를 다 캐면은 기도 안 찰 거예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8년이기 때문에 얼마나 파낼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전 재산을 거의 날리게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트럼프도.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대통령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가 다 들춰지고 추한 그 면이 다 밝혀지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좀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성을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 해보겠다고 나와서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때려치고 나서 나 대통령 할 거야 이제부터.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과거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너 일할 때도 네가 우파 쪽을 편들어줬구나. 우리나라는 사법개혁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앞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공수처 읽었을 때 너무 안 좋게 나왔죠. 굉장히 힘들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사법부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어요.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서울대, 뭐 고대, 법대, 또 연대 법대 뭐 이런 대학을 다녔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가족 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하여간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고생을 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삶에 대한 지혜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주입시켜주는 그 지식, 알량한 지식만 머리에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하는 말 듣고 그런가? 또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피동적인, 근데 판사 검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피동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좀 사람 자식을 기를 때는 독립적으로 길러야 돼요. 그냥 좀 다치고 깨지고 이래도 풀어놓고, 좀 그런 게 독립적인 자주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안은 그냥 풀밭에서 그냥 저는 컸어요. 뛰놀면서. 우리 때는 그랬죠. 사실은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신들 먹고 살기 바쁜데. 자기네 오늘 일 안 하면은 저녁에 밥상에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데, 그죠? 굶어 죽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슨 쫓아다니면서 이 학원 가라 저기 가서 피아노 배워라 또 뭐 이 발레 배워라 이럴 여력도 없고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 책가방 메고 학교만 가면 에휴 저 죽지 않고 살았으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메뚜기 잡아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들판에서 긴 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메뚜기들을 제가 잡아먹은 것만 해도 몇천 마리 될 거예요. 그 죄를 저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더 받을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아무리 말 못하는 그 곤충이지만. 그런데 그렇게 저는 자랐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들으려 하질 않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누구 말도 듣지도 않고, 물론 듣기는 들어요. 또 팔랑귀이기 때문에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참고만 할 뿐이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야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판단력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이것은 도덕적으로 해도 되는 일이고 저것은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리고 나쁜 짓을 했을 때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느끼고 반성하고 뉘우치겠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주입식으로 공부하고 피동적으로 생각하고 피동적으로 사고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이것만 사고해 이렇게 하는, 또 거기다가 종교까지 그런 종교, 무조건 따라라, 질문하지 말아라, 이런 교를 다니다 보면 화두를 가지고 화두로 시작해서 뭔가를 깨우침을 얻어라 하는 종교보다는 사고하는 게 조금 뒤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nature of the religion이 어떤 건가죠. 가르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성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월 22일은 8월 달은 정말 힘든 달이다 제가 그랬는데, 후반부로 들어가서 이제 겨우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하네요. 남은 15일은 어떤 날들이 될지 이제 우리가 겪어봐야 알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홍수가, 어마어마한 홍수가 제가 난다 그랬었죠. 그리고 식량이 끊길 수도 있고 지진이 날 수도 있고, 났어요 벌써. 식량도 벌써. 그리고
홍수가 일본에는 말도 못하게 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산불이 또 계속 일어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지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고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너무 비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 죽어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라고 한 뭐 스피노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민주혁명을 이뤄냈잖아요. 2016년도에. 그랬듯이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계기는 홍범도 장군님이 돌아오심으로써 물론 그분의 뼈와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껍질만 온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우리 민족의 표상이고 또 우리 민족의 기운을 불러일으켜주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행사를 다 봤어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엄마 시대만 해도 그 올랭사인 오스트리아가 오스트레일리아 민요죠. 그게 오스트리아 민요인데 거기에 애국가 하나도 없었던 나라예요. 얼마나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가사를 붙여서 불렀어요. 그 노래 그대로 그 성악가가 부르는데 눈물이 얼마나만 났는지 몰라요. 엄마 생각도 나고 그 시절에 고생하셨을 우리 조상님들 생각도 나고 또 장군님이 얼마나 힘들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애쓰셨을까 생각하면서 가슴이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조금 아주 작은 숫자지만 대부분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장군님의 귀환을 모두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김정은이 읽으면서 우리 장군님이라 그랬는데 걔가 무슨 장군이에요. 진짜 장군님은 오신 거예요. 이제 진짜 장군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북한이 그 장군님을 모실 능력도 안 되고 모시지도 않죠. 그런 영웅을 모셔오면은 자기네 아버지가 사이비 교주라는 게 드러나는데 모셔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모셔야 돼요. 기쁘게 모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그분의 묘지를 한번 찾아가 뵙고 저도 제가 한국에 나가면 그분의 묘지는 꼭 한번 찾아가서 큰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나라 지켜주셔서 고맙다고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8월 후반에 리딩을 제가 조금 벌어지는 사건들을 총종합해서 해봤는데 아직 더 남았어요. 여러분 건강히 조심하시고 8월 후반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